네, 라임펀드 사태 아시죠? 이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팔았다. 이걸 입증하는 문서를 K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취재를 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KBS 시사기획창 홍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처음에 이 건 취재를 하게 된 게 제보받아서 취재한 건가요?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? 제보는 아니었고 네. 왜 김봉현 씨가 이제 지금 그 옥중 입장문의함 때 화제가 됐었잖아요. 그런데 네. 거기서 뭐 검사들 술접대 받아서 그게 지금 막 그 화제지만은 사실 그건 정말 격가지 중에 격가지고 거기 매우 중요한 그 하여튼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. 거의 라임이 주가 조작으로 결탁해서 크게 한번 해먹으려고 했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그걸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의 탐욕도 거기서 같이 이제 뭐 달려 나온 거죠. 아. 자, 이게 라임 사태 기억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설명하고 진행할까요? 라임이라는 게 그 펀드잖아요. 네. 이걸 라임 자산운용사 뭐 그 사무실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거 아니거든요. 뭐 은행들 뭐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뭐 이 우리은행 가서 또한 증권사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라임 펀드 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가 워낙 일반 예금은 낮으니까 펀드는 이거 뭐 한 5%, 8% 이렇게 준다고 하니 네. 몇 프로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덜컥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헤지 펀드거든요. 굉장히 사실 공격적인 투자거든요. 근데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거기 몇 퍼센트 이자 더 준다고 하니까 들었다가 라임 펀드가 무슨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 이런 우량주에만 투자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무슨 맨 그런 데는 삼성전자 하나도 없고 맨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들 투자했다가 그게 다 이제 부실화가 된 거죠. 네. 그래서 다 투자자들이 돈을 다 1조 6천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취재를 한 내용은 그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게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팔았다. 이 알고도 팔았다라는 점을 지금 확인해서 취재를 한 거죠. 뭐 모든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다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일단 KB증권과 우리은행은 네. 팔다가 한 달쯤 지나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실사를 나가봤답니다. 네. 우리은행이 실제로 정말 우량자산,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하느냐 실사를 나가봤더니 그런 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신용등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. 네. 회사 투자하는 회사들이. 그리고 무슨 뜬금없는 부동산, 기획부동산 업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월 말, 2019년 2월부터 이 펀드를 팔기 시작했는데 2월 말에 우리가 라임에서 말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지금 고객들한테 팔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서 그때부터 연일 대책회의가 열립니다. 그래서 3월 13일 날 1차적으로 이거 팔면 안 된다라는 우리은행의 보고서가 나오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이 부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때 그래서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이 말한 당시 상황까지도 다 취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임이 얘기했던 건 AA 급 이상의 우량 채권이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. 신용등급이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B급도 아니고 그냥 다 무등급이었던 거죠. 어떤 데는 가보니까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뜬금없이 부동산 업체도 있고 라임이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. 그때가 언제였죠? 2월 말에 다 알게 됐어요.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. 그때 강남 지점에선 우리 이번에 50억 넘게 계약 들어왔는데 너희는 왜 자꾸 라임이 문제라고 그러냐.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던져줬어요. 아시는 것과 다르다. 팔지 마시라.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? 아니요. 니네 말대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다 파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거냐. 자, 2019년 2월 말에 알아서 예. 언제까지 얼마나 그럼 더 판 겁니까? 3월 13일 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차 이제 그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네. 그래도 이제 계속 판매가 계속되니까 4월 4일 한 20일 뒤에 또 2차 보고서가 나옵니다. 이거 진짜 안 된다. 그래서 4월 9일 날 우리은행에서 부행장 주재로 회의가 열려서 이거 이제 그만 팔자 라임 펀드. 그때 신규 펀드 이제 그 판매 중단한다 했는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나와버린 거예요.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그 지금 라임 펀드 가입하겠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지금. 자기네 봤을 땐 돈으로 보였겠네요. 그러면. 그 예약받은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아직 라임 펀드 들어간 건 아니고 설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. 네. 이건 다 받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.
그래서 그거는 받고 마저 끝내자라고 거기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물량이 3,500억 원입니다. 그러니까 부실을 인지하고도 예약받은 번호표 뽑았으니까 이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한 게 3,500억 원이 더 팔려나간 거죠. 우리가 이제 KBS에서 취재한 건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예. 이제 우리은행이나 이쪽 입장이 궁금합니다. 라인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적이 없다. 이런 입장을 홍사훈 기자한테 알려왔었나 보죠? 예,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.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고객을 위험에 빠뜨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. 은행에 잠겨있던 안전자산을 펀드라는 위험 자산으로 옮겨 놓은 거 아니냐. 은행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. 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KB증권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늘상적으로 그런 위험을 갖다가 항시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걸 알았다. 우리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부서나 이 경영진한테 보고하지 않았다. 보고서는 만들었는데 위로 보고 안 했다 이거예요? 거기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그냥 거기서 보고 그냥 뭉갰다는 거예요. 그 경영진의 보고가 안 됐다는 거야. 우리은행이 이 라인 펀드를 판 게 1조 600억 원이거든요. 1,000억 원이 아니고 1조가 넘는 그 상품인데 여기서 그야말로 한 30 이익은 고사하고 한 30% 정도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는 현대차,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사고 맨 듣보자 뭐 이상한 코스닥 상장사들만 주가 조작하는 데만 얘네들이 보고 있더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영진의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? 일단 어쨌거나 그 사측, 그러니까 회장 측이나 이런 쪽에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몰랐다는 거예요. 자 어쨌거나 우리은행 직원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잠깐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할까요? 형사적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는 형사라면은 그거를 무시한 의사결정자들의 문제 아니에요? 제가 이제 부인장님 그걸 지냈었거든요. 네네. 내부적으로도 당시 부인장님이 의사결정을 또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판매가 어쨌든 4월 말까지 일어났어요. 이거는 사실 약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사실 부실 인지하고 판 거랑 이 여건이 만약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지. 자, 직원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우리 KBS에서 좀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? 어디까지 확인이 됐나요? 일단 우리은행 공식 입장은 이 부실 라인 펀드가 1조 원이 넘게 팔렸지만은 그 부실 가능성 보고가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부서나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. 그런데 금감원에서 사실 작년에 이 라인 펀드에 대해서 그 판매한 금융기관들을 갖다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은행을 조사하면서 회장실에게 보고가 됐다는 정황을 발견을 했어요. 이 내부 직원들 이제 메신저 기록 같은 걸 다 보고 보니까 이건 회장실에 보고가 됐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금감원도 확인을 한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그 금감원 보고서를 자료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 내부의 직원들 아까 조금 전에 직원들도 이제 나왔지만은 직원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은행에서 파는 이 KB증권에서 파는 라인 펀드가 이거 본사에서는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팔아도 되냐라고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. 저희가 그래서 만나본 내부 직원 이제 증언을 하는 직원들이 네. 여러 명 있었는데 근데 본사에서 문제없다 팔아도 된다 예약된 거 다 내보내도 된다. 그걸 어떻게 예약받은 우리 고객들인데 다시 돈 돌려주느냐라는 거거든요. 자, 우리은행 그렇고 KB증권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상황이? KB증권이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안 거는 KB증권입니다. 네. KB증권은 왜 먼저 알았냐면은 KB증권은 라임을 펀드를 팔기도 했지만은 라임에 대출도 많이 해줬거든요. 네. 라임이 레버리지라고 해서 대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갖다가 투자자들 돈을 모으면은 대출을 다시 여기다 한 500억을 더 얹어서 크게 레버리지를 이제 올렸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KB증권에서는 라임이 보니까는 실사를 나가 보니까 여기는 반토막이 날 것 같더라. 30%도 아니고 손실률이 반토막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대출 우리 해줘도 되느냐 이거라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. 그때 KB증권에서도 이거 우리도 그럼 팔지 말자 했는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약 받으면 다 팔고 끝내자. 다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펀드 판매액이 한 570억밖에 안 됐습니다. 우리은행은 1조 600억이니까 뭐 사실 비교는 안 되죠. 그럼 우리은행은
똑같은 라임 상품을 판 건데 왜 그렇게 우리은행은 1조가 넘게 팔리고 뭐 신한은행에 비해서도 2배가 넘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. 보통 펀드라는 거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? 네. 내가 은행 예금처럼 넣었다가 바로 빼고 필요한 돈 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1년, 한 1년 반 이렇게 만기를 적당히 두는데 우리은행 상품만 6개월 만기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내 돈이 오래 묵히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짧은 거에 상품이 몰릴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우리은행 상품이 같은 라임 상품인데도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. 그럼 궁금하게 생각되실 거예요. 그럼 다른 신한은행이나 뭐 KB나 이런 데는 바보라서 그럼 1년짜리 만기를 그럼 팔았느냐? 왜 6개월짜리 안 팔았지? 우리은행처럼? 네. 팔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는데 겁나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. 겁나서. 왜냐면은 라임이 판매하는 자산들, 투자하는 상품들,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금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지금 투자하면은 이걸 얼마 정도 지나면은 현금으로 해서 수익을 뽑아내서 투자자들한테 펀드 가입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, 판매해줄 수 있느냐. 네. 이게 한 1.1년,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은행 상품 6개월이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겁나는 거지. 판매를 못 해줄 수 있으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KBS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시사기획 창을 하거든요.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홍사훈 기자가 이 관련해서 취재물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이 부분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와 라임펀드 얘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